Yeah. Hey, Hannah. It's wonderful day. Is it? Is it? Is it rainy today? Yes. It's rainy too. 이게 뭔고 하니 언젠가 스스로에게 말을 하겠지. 영어로. 그냥 빨려 들어가듯이 습관적으로 아우. 자, 어제 세차를 했어. 차가 너무 더러웠지. 근데 아침에 나와보니 눈이 내린 상태에서 비까지 맞았네. 참. 날씨가 5도 방정? 날씨가 그러니까 오락가락? 혹은 뭐라고 할까. 근데 되게 웃긴 건 웃음이 나와. 변화는 좋다. 심지어 오늘 일어날 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니까. 와, 진짜.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기대는 해. 기대? 그거 기대라고 하긴 어렵겠다. 그래,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도 지금 비가 오는 지금이 좋잖아. 나에게 웃음을 줬고 허탈함까지 줬지. 그래도 뭐 같은 상황이었다면 동일한 상황이야. 근데 내일 비가 온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안 했겠지. 그럼 안 했겠지. 그러니까 이 늦췄을 거라는 거지. 세상의 이치와 어떤 고리는 순환을 한다. 우주가 어느 하나의 일부이든 우주가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든 우주가 뭐라고 할까, 겹겹이 쌓인 양파 껍질 같이 겹겹이 쌓인 어떤 형태이든 그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장난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현상에 대한 형태는 정의를 내릴수록 해석하는 데 좋다. 아인슈타인이 수학적 재능이 일반인 수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을 풀이해내는 건 다른 사람이 해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풀이를 하는 과정 중에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행성을 모두 원형에 가깝다, 원형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정의를 내릴 때 변수를 없애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딱 와닿지. 그러니까 우주가 만약에 양파와 같다, 양파 껍질처럼 우주를 묘사한다면 이건 정말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
뭐 얼마나 많이 다르겠냐마는 그래도 봐봐. 뭐 어느 하나의 일부의 일부다라는 건 독립개체를 말하는 거고, 물론 일부라는 말은 진체, 전체가 있을 거라는 거고, 전체는 그게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생명체처럼 주체와 주체를 이룬 어느 하나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근데 여기에 전제는 우리의 우주는 독립개체라는 어떤 개념이 크잖아. 근데 만약 양파다 껍질을 까도 나오네. 이게 사실은 양자를 발견해낸 어떤 그런 개념 아니야. 사람이 사람의 이룬 몸을 파고들고, 몸에 이룬 세포에 각 기능을 담당하는 어떤 기관들 안에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 핵 안에 있는 DNA 안에 있는 염기서열. 여기 빠진 게 뭐지? 염기서열에 더 파고들어? 분자? 원자? 양자? 중성자? 쿼크? 뭐 이런 식으로 어느 하나의 세상이 독립되지 않았. 중성자도, 그러니까 인지와 인식의 범위를 갖기 위해서는 어느 이상의 단계를 거쳐야 해. 우리 지구인이 어떤 인식을 지금 갖고 있잖아. 인지. 근데 모르는 일이지. 혹시 양자가 인식이 있다? Force, 어떤 파장을 나타낸다. 사실은 존재는 파장이라고도 표현했잖아. 움직임, 그 해석, 말을 하는 이 언어를 나타낸다. 언어로 구분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달라지겠지만, 그 언어라는 정의 또한 이 지구인에게 유리한 해석이지. 언어 또한 파장으로 나가는 거고, 소통에 있어서 반드시 그러니까 언어 형태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파장. 클라우딩 개념에서의 내가 상상을 할 때 떠오르는 어떤 개념들,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뭔가 주고받는다면 그걸 파장으로 본다는 거지. 물결, 파장, 퍼짐, 영향력. 얘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양파 껍질에 사람 몸을 파고들고, 사람이 살고 있는 배경과 환경, 주어진 여건, 이 공간, 시공간의 개념과 시각, 촉각, 어떤 감각적인 기능, 그러니까 기능이 좀 더 다양하고 많아진 거지. 그리고 그 각각의 개체, 그러니까 저 밑에 단위 있는 양자, 중성자, 쿼크 등 어떤 그 단위로부터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의 어떤 태양계의 어떤 은하, 그리고 은하 넘어 어떤 성운, 우주 전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각각의 기능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주가 하나의 일부라는 생각도 일리가 있고, 왜냐하면 몸을 구성한, 만약에 태양계가 심장을 담당하고 있다. 심장이라기보단 두뇌 쪽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어. 감각이나 어떤 기능들이 발현되어 있으니까. 어떤 다른 우주는
몸에 어떤 발가락 혹은 간, 심장 혹은 췌장 이런 역할을 하는 우주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의 사람처럼 어느 하나의 개체를 또 이룰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양파 껍질을 형성하듯이, 그러면 양파의 겉에, 맨 겉에 있는 뭐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건 우주 너머에, 이게 우주라고 보는 거야? 양파의 겉껍질을? 그러면 일부라는 생각이 달라지지. 그럼 양파는 어느 하나에 속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부속이다, 이런 결론이 나잖아. 양파가 궁극의 어떤 모양, 형태가 아니라, 사실 모양과 형태를 궁극으로 본다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왜냐하면 가장 자연스럽고 보편타당한 형태가 양파라는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겹겹이 이룬 어떤 기능을, 역할을 담당하는 각각의 개체를 이룬 형태의 계층 단위는 양파 껍질이 어울려. 그래서 우주까지의 양파 껍질이 있다면 양파 한 개가 아닌 두 개, 세 개 이런 개념도 되고. 근데 좀 의문이 드는 건, 양파 껍질이 한 개, 두 개라는 어떤 개체 단위를 꼭 개수로 늘려야 될까? 그러니까 카운트라는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 카운트가 아니면 뭐야? 하나하나의 낱개가 아니라면 속했다, 그거는 지금 양파로 했잖아. 그럼 겹쳐있다, 그것도 뭐 각각의 개체를 보니까 겹쳐지는 거고, 교집합, 합집합인 거잖아. 그럼 다른 어떤 게 있을까? 녹아있다? 섞여있다? 그러니까 혼합물이냐 화합물이냐 라는 개념의 어떤, 그러니까 낱개 개체 단위가 있다라는 것, 사람이 지구에서 사는 행성의 개수 단위처럼. 근데 개수가 우주 안에 있잖아. 우주라는 개념처럼 뭔가 이 드넓고 공간적인 개념에 탁 트인 드넓은 끝도 없는 개념이 있을 것 같다는 거지. 그 형태가 화합물이냐 혼합물이냐 라는 건, 만약 독립된 개체로 우주가 어느 하나 일부다 그렇다면 혼합물이라는 얘기고, 우주가 그러니까 차원이 어디 우주 저 멀리에 있는 게 아니라 차원이 겹쳐 있어, 지금 내 옆에.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동전의 양면처럼, 있고 없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벌어지고 있잖아. 이 개념은 녹아있다? 화합물이라고 딱히 지칭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깝게 표현한다면 양면성, 그러니까 이 양면성이 있다 없다를 구분할 때 이분법적이지만, 있다 없다가 사실은 있거나 없거나 라는 상태와, 있거나 없거나가 다시 어떤 개념이, 속성이 부여된다면, 있거나 없는 이 태생의 비밀이 상상과 꿈과 어떤 현상, 감각과 현상, 감각, 어떤 다양한 형태의 인지수단, 그러니까 존재의 인지수단 혹은 존재의 정의를 내린 파장의 수단. 그러니까
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개념이 파장을 설명하는데 깔려 있는 건데, 왜냐면 파장은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내면 그냥 끝까지 가나하고, 그리고 보낼 의미가 없잖아 파장이라는. 그러면 상대가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게 다 중첩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지. 양자 또한 그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 현상 너머에는 중첩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현실에서 실체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일어나는, 이도저도 아닌, 이것도 저것도 가능한 뭐 이런 상태를 지금 중첩이라고 표현했지만, 만약에 이걸 중첩된 차원으로 해석한다면 오히려 더 쉽게 풀이가 되지. 그 깜빡임에 모르는 순간, 깜빡일 때에 불빛이 사라진 순간은 어디에 있냐는 거야. 단지 꺼졌다? 그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없기도 해. 찰나같이 머물다고 했잖아. 눈을 깜빡여. 그러면 눈을 깜빡일 때 눈을 감은 순간엔 내가 어디에 있는 거지? 이건 좀 또 얘가 너무 막연한가? 너무 현실로 얘기했으니까 와닿지 않지. 아까처럼 그냥 불빛이. 그렇다면 이런 개념, 그러니까 있고 없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주가 겹겹이 쌓여 있는데, 우리 지금 양자로부터 세포, 사람, 지구, 우주까지 다 얘기를 했잖아. 이런 상황이 만약에 있고 없는 양면성처럼 겹겹이 쌓여있는 양파가 양면성까지 가졌네. 그러니까 이 양파라는 형태는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 우주가 우리의 끝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외계 생명체가 우주 저 너머에 있다고도 보지만, 평행우주, 그러니까 다른 차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양파는 실체잖아. 그러니까 실체라고 했을 때 그 실체의 꿈, 허상 혹은 상상, 바람, 뭐 어떤 형태라도 어떤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게 같이 존재하고 있잖아, 양파에. 그럼 그 상상한 세상은 없는 거냐고. 없는 거야? 없다고 표현하냐고. 상상했다고 없는 거냐고. 이 질문에 답을 해보라는 거지. 상상을 했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냐고. 없다고 자신해? 아니라는 거지. 상상을 했다라는 건 뭔가를 했다. 그러니까 한 행위는 뭔가를 만들었다는 거잖아. 그게 여러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거나, 혹은 그 접속된 상상한 세상이, 그러니까 다른 세상. 그게 좀 아이러니한 건 다른이라는 표현이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그냥 내 옆에 있듯이 겹쳐 있고 중첩돼 있다라는 거지, 다르지 않다고 보는 거지. 단지 내가 인지를 못하고 인식을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알아야 돼? 그리고 이 육신이, 조합이 죽고 나고 생성과 소멸을 수많은 시간을 걸쳐서 하고 있잖아. 하고 있는 그 이유, 궁극적인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게 좀 또 애매하다는 거야. 존재가 그러면 기본적인 태생이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개념인데, 이게 좀 뭐라고 할까, 좀 그래.
6시 26분이야. 아주 예쁜 그림이네. 좋아. 그러니까 우주가, 에너지가, 아니면 죽고 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이 궁극적인 이유. 왜 순환이라는 고리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돌릴까? 왜 무한히 학습하고 뭔가 나아가기 위해, 아니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걸까? 살아가는 걸까? 태어나고 죽고 이 반복적인 고리는 왜 일어나는 걸까? 만약에 머문다, 현실에 머문다, 그냥 이 순간에 찰나와 같다 라고 한다면, 찰나와 같다라는 개념이 머문다, 머물기 위한 기본 조건이 가만히 있는다가 아니라는 거지. 무수히 많이 뛰고 달려야 된다는 거야, 머물기 위해서. 이게 약간 그러니까 어떤 좀 기대치 않은 상황이라는 거지. 머물고자 하는데 마음은 편하지 않거나, 머무는데 여유롭고 한가로운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다급해지거나 불안해.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머문다. 그러면 있고 없고 머물고 뛰고 대체 뭐가 빅뱅을 통해서 생겼다라기보다는 그냥 원래 있었어. 원래 그래. 누군가 만들거나 했다라기보다 원래 있었다. 있고 없고, 없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태어나니까 없는 데서 태어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만약 이것도 거꾸로 뒤집어 버리면 원래 있었어. 원래 이래. 원래 머물어. 근데 머물기 위해서 뛰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지.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산다는 자체가 원래야, 원래. 여기에는 이유라기보다 원래 그래. 근데 거꾸로 그러니까 머물다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머물기 위해 여유와 한가로움을 갖고 어떤 경지에 다다르거나 뭔가 탈피, 벗어나거나 더 벗어나는 건 아니야. 극복을 한다거나 뭔가 다른 어떤 개념을 떠올린다거나 이 세상의 이면을 좀 본다거나, 접속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안테나를 현실에서 세우는 데 있잖아. 안테나를 현실에서 쏴버리면 우주로 나갈 뿐이잖아. 그러니까 그 안테나를 어디다 쏠 거냐라는 거지. 그러면 이 안테나를 쏘고 있는 여러 중첩된 다른 세상의 면면들이 있다는 거야.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상상이 진짜인지 꿈이 진짜인지, 이 진위는 파악하지 말자고.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진짜와 가까워질지,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서, 또 나아가는 방향, 아무튼 우리가 이 현실에서 내가 느끼는 감각적인, 지금 감각이 좀 더 큰 면을 차지하고 있잖아. 이게 좀 더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하니까 이 형태로 있는 걸 거 아니야. 이 형태로 인식하는 걸 거 아니야. 만약에 인공지능이 무지하게 발달을 해가지고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됐어. 그럼 사람 뭘 할겠어? 매트릭스에서처럼 연결된 유기체로서의 에너지원으로 작동할 수도 있는 거야. 어쩌면 소스지. 육체라는 개념이 반드시 뛰거나 감정을 교류하는 어떤 사람 간의 관계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람 AI가, 로봇이 뭐 사람을 활용하기 위해서 에너지원 삼았다. 아니, 자원이 풍부하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역할이 불필요해진 세상이라는 거잖아. 필요한 건 에너지원에 더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것처럼 만약에 꿈을 꾸는 어떤 세상이 지금 같이 나와 있어. 잠을 자는 꿈이 있고 내가 상상하는 꿈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지향하는 꿈 말고 잠을 자서 꾸는 꿈을 얘기할 때, 이 꿈이 보다 커진다면, 그러니까 왜 꿈과 구분을 짓냐면, 일단 이 상상과 어떤 바라는 꿈은 내가 감각적으로나 혹은 어떤 떠올릴 때 나오는 거잖아. 물론 번뜩일 때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현실과
꿈과 어우러진 어떤, 그러니까 번뜩임은 이제 사람 숨 쉴 때 나오는 거고, 잠이 들었을 때 자서 꾸는 거는 내 의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구분을 해보자는 거지. 그렇다면 자면서 꾸는 꿈은 꿈이 더 훨씬, 그러니까 본능과 어떤 이 감각이라기보다 꿈이 만들어내는 어떤 허상과 같은 그런 세상이 면면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통제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지. 어떤 주어진 입력값은 있는데 그 펼쳐지는 건 내 자아나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완전히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 면을 좀 파고들 필요는 있는 것 같다라는 거야. 세상의 이면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통제하는 것 같은 느낌, 이 느낌, 현실, 감각, 체감이 있는 어떤 세상과 꿈을 꿀 때 그냥 육체는 매트릭스에 빠지는 것처럼 육체는 단지 머물고 있는 거야. 꿈을 꾸기 위한 터전이 되는 거지. 내가 우주에 머물고 있는 내가 살아갈 때, 여기에 살아갈 때 우주라는 공간에서 나를 활동하게 해주는 거 아니야. 마치 내 몸이 꿈을 꾸게 하는 것처럼 사실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라는 거고, 이게 중첩돼 있다고 표현하는 거야. 아무튼 그러니까 면면을 봐야 된다라는 면이, 지향하는 건 우리가 나아가거나 우주를 개발하고 우주의 끝을 다다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접속에 대한 어떤 돌파구,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는 돼야 점프가 될 거다. 근데 이게 사이킥, 정신적인 어떤 개념의 접근이 더 가깝다고 보는 거지. 그걸 돕기 위한 어떤 전기 파장이나 어떤 그 접속을 위한 어떤 도구, 캡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고는 봐. 물론 지금 당장에도 사람을 캡슐에 넣어서 재워, 무진장 재워, 그냥 1년이고 재울 수 있어. 그러니까 죽지 않게 유지한다면. 그러면서 그 꿈을 꾸게 하는 거지. 꿈을 꾸지 않는다면 무념무상한 어떤 그냥 텅빈, 그것도 에너지원으로 아주 좋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널뛰어야 된다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자, 아무튼 중첩 현상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 세상의 이면, 세상의 면면의 중첩 현상을 이렇게 이해한다. 그래. 34분이야. Thank you. 비가 와. See you.